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AI 데이터 활용팀 팀장 신다울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한 걸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정보통신부와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년 이후로 대규모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쉽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떻게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들 이미 일부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된 배경입니다. 사실 전 정부에서 VIP가 강조를 하셨죠. 2020년도에 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그 전에 저희 나라도 오셨지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께서도 첫 번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인공지능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게 되면은 그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이라든지 매트릭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떠올리는데요. 저희들이 부탁하는 내용이라든지 대화에도 저희들이 원하는 지식들도 답을 해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척척 박사처럼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줍니다. 이런 자비스가 떠오르시는데요. 사실 이러한 인공지능도 데이터가 없이는 우리 아예 사람과 똑같이 갓난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한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똑똑해진 과정하고 인공지능을 비교해 본다면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처음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교과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과 자원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AI 전문가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컴퓨터 자원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여러 가지 비교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데이터도 있는데 왜 구태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한지 사실 저희 학교 교육 과정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보시면 아주 친절한 선생님과 친절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교과서도 있고요. 인공지능보다 더 쉽게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가공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훨씬 더 학습하기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품질 좋은 대규모 대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지능 일반적으로 솔루션 개발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알고리즘 개발부터 모델 학습하고 서비스 모델 조정한 다음에 서비스 배포까지 이 과정 중에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이런 과정에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람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병목 지점입니다.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국내외로 데이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이 사는데 빈익빈이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의 자본을 소유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초거대 글로벌 기업과 저희 국내 기업들과 그런 연간 데이터 양 차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인간의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연어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특정 언어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사실 지금 데이터의 강국인 미국이라든지 중국 위주로 자연어가 확보되게 되면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영어권이라든지 중국어권으로 중심으로만 제공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한국에, 저희 국가에 맞는 데이터들을 대규모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인공지능 성능 발달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국가의 도움 없이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국토 환경이라든지 토지, 피복지도 같은 데이터, 항만 데이터, 그 외에도 의료 헬스케어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다음과 같이 많이 있었고요. 많은 기업
전문가분들, 개발자분들이 데이터를 데이터를 구축해서 공유해 줄 것을 국가에 많이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 개인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겪고 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비용, 시간, 품질, 저작권들을 해결해 주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인공지능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이렇게 구축합니다. 우리는 그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요. 과제를 처음에 기획 발굴하고 데이터에 대한 임무를 정의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정제, 데이터를 라벨링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품질 검수 과정을 마친 데이터를 저희가 허브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각 단계별로 오시면요. 과제 발굴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기획 단계에서 인공지능으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필요하는지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업과 국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각 산업계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데이터를 기획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 수요 를 조사하는 과정, 기획된 데이터에 대해 가치 평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구축할지를 과제를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혼자서는 노인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 연락처에 연결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 그다음에 그 인식된 음성에 대해서 자연어를 처리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 자연어를 분석하고 결과값 생성한 다음에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다시 그 요청자에게 알려주는 음성 합성 단계, 이러한 4가지 단계에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기계 학습에서 쓰이는 학습 알고리즘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나 많이 쓰이는 학습 알고리즘으로는 자연어 분야에서는 RLM과 LST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이미지 분야에서는 CNN과 욜로가 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일단 음성 인식에 주로 쓰고 있는 LSTM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LSTM 알고리즘 학습하기 앞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119를 불러주세요라고 했을 때 119를 불러줘라고 말하고 있거나 음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성을 인식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주로 이제 이런 경우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라든지 그 외 취약계층이라든지 그 외 어린아이들, 이런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해야지만이 이런 음성 인식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 자연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냐? 수집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크라우드워크, 국민 누구나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들은 원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다듬어 줍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제 과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음성 데이터에 들어간 소음이나 잡음 등을 분리해 주고요. 잡음을 분리하고 무시해도 될 음성이라고 따로 학습시켜야지만이 음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저희들은 원천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단계인데 녹음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옮기고 주석을 달아봅니다. 이런 과정을 전사 과정이라고 하고 또는 이 작업을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타데이터와 원천 데이터 모음인 데이터셋이 완성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음성 데이터와 이쪽에 메타데이터에서는 그 음성이 어떠한 자연어 내용인지 레벨 텍스트에서 119 불러줘 이렇게 설명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성 데이터, 원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합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이 완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품질 검수를 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겠지만 가베지 아웃처럼 데이터도 품질이 좋은 데이터가 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어야지만 훨씬 더 성능이 높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검증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기업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성 검증과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품질에 대해서 검증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능의 80%는 데이터 품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 좋다는 것은
데이터 품질이 좋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 품질을 판단할 때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원시 데이터 차원에서는 다양성, 그다음에 라벨링 데이터 차원에서는 구문 정확성과 의미 정확성, 그다음에 AI 실질적으로 알고리즘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 유효성,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품질 검수를 하고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시자면은 사실 데이터가 골고루 다양하게 수집되었는지, 학습에 유용한 모든 특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다양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이미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할 때 이렇게 같은 토마토 이미지만 수집하면은 사실 토마토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마토를 인식하는 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색깔의 토마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식물에 토마토 줄기에 매려 달리는 토마토, 또는 잘 익은 토마토, 또는 반쪽 토마토, 또는 덜 익은 토마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토마토를 수집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나 값이 원래 정의한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또는 누락된 정보는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저희는 구문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옆에 보시면 사전 정의 구조 예시가 있는데, 레벨 텍스트에서 119를 불러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구문 정확성 오류 예시를 보면은 레벨 텍스트에 female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값이 입력된 것을 저희 구문 정확성 오류, 유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라벨링 과정에서 의미가 정확하게 라벨링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은 의미 정확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 예시를 보시면은 의미 정확성에 이베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차라고 박싱을 해놓은 걸 보고 있는데 사실 차의 일부분만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해놓고 나서 차라고 한다든지, 숲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숲 안에 일부 그 컨텐츠만, 일부 내용만 이렇게 폴리건 스타일로 라벨링하고 숲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차와 숲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의미 정확성에서 예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처럼 차는 정확하게 모든 차가 들어가 있는 박스를 한다든지, 라벨링 한다든지, 숲 같은 경우는 숲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 형식으로 폴리건 스타일로 라벨링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라벨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데이터가 인공지능 모델에게 학습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표만큼 성능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효성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그 기업 또는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유효성 검증 모델을 통해서 학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측정 지표를, 목표 지표를 정의한 다음에 목표 지표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여부를 저희가 유효성 검증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영 말문치, 한국어, 영어, 번역 말문치 학습 데이터 유효성을 검증해 보자면은 그 전부문 한영 말문치의 학습을 유효성 검증 모델을 통해서 학습시키는데요. 이때 주로 사용하는 그 지표가 블루 지표인데요. 여기서는 30점을 저희들이 목표 지표로 선정해 나왔는데, 여기 전문 번역가하고 검증 모델 간에 실질적으로 기계 번역 결과와 사람의 직접 번역한 결과를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64.39, 저희들이 원하는 30점 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유효성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위한 도로 주행 이미지 영상 학습 데이터인데요. 다양성 위배, 보시면은 자가용 승용차 위주로만 보이고 있죠. 트럭이라든지 이런 버스라든지 다른 이런 데이터들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구문 정확성 위배라든지, 분명히 차량인데 버스라고 어노테이션 돼 있다든지, 의미 정확성 위배라든지, 2개 이상의 차량을 박싱을 어노테이션 했다든지, 유효성 위배, 이러한 것들 예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CCTV에는 모니터링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24시간 CCTV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없죠. 그래서 CCTV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면은 24시간 매일 CCTV를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안전사고와 범죄를 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까요?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 이미지가 어떤 객체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시각 체계를 가장 비슷하게 따라한 알고리즘이 욜로 알고리즘입니다. You only look once라는 알고리즘인데요. You only live once라는 욜로하고는 다르다는 걸 명확히 알아두시고요. 이번
AC에서 이렇게 욜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가정하였을 경우에 다음 CCTV 영상 분석 인공지능에 탐지해야 될 CCTV 영상 속에서 위험한 행동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줍니다. 계단에 넘어진 사고라든지 뭐 지나가는 사람이 실신했다든지 폭행 사고라든지 이러한 사고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시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고 수집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짜고 이 정의를 하는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로 하고요. 그러면 처음에 정했던 것과 맞는지, 중복 데이터는 없는지, 그리고 촬영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또 찍혔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정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출연하는 모든 행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식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제된 원천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할 수 있게끔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영상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인식해야 되는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작 도구를 활용해서 라벨링 해줍니다. 뭐 라벨링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바운딩 박스 방식이 있고요. 폴리곤 방식, 폴리라인,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사람의 관절들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키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OCR 방식 이런 다양한 라벨링 방식을 활용해서 라벨링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정제된 원천 데이터와 주석된 라벨링 데이터를 묶어서 저희들은 학습 데이터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학습 데이터 셋이 완성되어 있고요.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연로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AI 모델 기반으로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보신 화면은 CCTV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강제 시스템을 구축한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든 데이터는 잘 개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축한 데이터는 이렇게 개방합니다. 저희가 AI허브.or.kr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는 AI허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게끔 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AI허브에 가보시면 도메인별로 원하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 도메인 선택한 후에 목적에 맞는 주제의 학습 데이터를 골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데이터의 설명과 활용의 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서라든지 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다운받아서 그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었고 어떤 데이터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T사 대표가 저희 AI허브 데이터를 활용하고 나서 해준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은 소규모 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서비스 개발 고도화는 110건은 작년에 저희 AI허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 개발 고도화 건수가 성과를 거둬들였고요. 실제 예시를 보시면은 라이드 플럭스라는 회사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CCTV 영상을 통해서 인공지능 안전 스테이션 구축하여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바로 도시철도공사에 계시는 그 사람에게 안내를 해줘서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M사 실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수많은 벤더사들이 발빠르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서 기술 경쟁력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라고 M사 실장이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작년에 서비스 적용 확산, 매출 실현 건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된 서비스 같은 경우는 KT에서 방언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이 주로 많은 사투리를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그 사투리까지 이해할 수 있는 노인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테스트웍스라는 회사에서는 수화하는 그 손님을 이해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텍스 서비스 이런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연구 실적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AI허브에 있는 저희가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 학회 및 학술지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서 학술적 가치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일자리도 창출했는데 작년에 일자리가 상당히 저희 가장 화두가 됐던 거기 때문에 대규모 구축 전 과정에서 데이터 구축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데이터 기획 과정에서 수요만 제시한 게 아니라 크라우드소시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구축 사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고요. 실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노 부부가 그 산에 가셔서 산책을 하시면서 약초를 찍어가지고 실제 약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의보감 약초 판별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장애인이라든지 경력 단절, 세터맨 등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이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1,300종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중 최대 규모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데이터 구축으로만 끝나면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실제 본 사업은 단순히 데이터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허브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데이터 허브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FDA 협약 등을 통해서 공유 가능한 데이터를 오픈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국민들과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힘을 합쳐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엔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실제 AI 허브에 구축돼서 개방되고 있는 데이터,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라벨링,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